사민조 몸타자들 덕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손해자동사 이영민입니다. 네. 그 사민조 몸타자들 계속해서 지금 찍고 있고, 최수영 변호사님은 조금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좀 못 만들었습니다. 어쨌든 조만간에 최수영 변호사님하고도 주제를 정해서 한번 찾아뵐 거고요. 오늘은 그 이영민 소사님과 함께 실제 소사 일하는 중에 보험금을 좀 많이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 중에 뇌경색 관련해서 주제를 간단히 정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그러면 그 이영민 선생님께서 뇌경색이 뭔지 좀 간단하게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반적으로 저희가 뇌혈관이 이제 크게 있다 그러면 혈관 중에서 막히는 게 있고 이제 그게 터져갖고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. 경색은 그 중에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저희가 보통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기 전에 우선 먼저 막히겠죠. 네, 그래서 그렇죠. 혈류가 안 가니까 이제 막히는 거고, 네. 보험약관에서는 보통 이렇게 뇌졸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뇌경색이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이고요. 저희가 질병분류 코드로는 I63.9라고 저희가 진단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. 네. 근데 이런 그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고 있음에도 왜 보험사들은 뇌경색 진단비를 청구를 하며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? 그렇죠.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는 게 어떤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서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볍게 두통이나 뭐 어지러움증으로 가서 병원에 정밀검사 해보니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진단서를 받고 이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단금이 이제 사실은 뭐 2,000, 3,0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환자가 진단비가 나갈 만큼 그렇게 이제 어떤 중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가 변경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담당 주치의가 I63 진단 코드를 일단 진단서에 기재를 해서 그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어리잡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I63이 아니라 기타 다른 질병의 코드로 어리잡 변경을 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라는 게 왕왕 있다고 합니다. 교수님 말씀으로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혹시 이제 애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뇌경색 진단비를 못 받는 거 맞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야 된다. 그렇죠. 원체 이제 뇌경색이 사실은 저희가 40대가 넘어가서 검사를 CT나 MR을 찍어보면 사실 점점점 해가지고 경색이나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열공성 뇌경색이나 뭐 그런 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환자한테는 특별히 이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무슨 신경학적으로 내가 우리가 이제 보통 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한쪽이 완전 마비가 와서 걷는 데 지장을 준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진단만 일단 받았고 향후에 이제 건강 관리를 좀 꾸준히 잘 하시면 특별히 일상생활 하거나 살아가는데 이제 무리가 없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런 큰 금액의 진단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초봉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뇌경색보다는 뭐 다른 기타 열공성 증후군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이제 그런 쪽에 가깝다고 판단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일전에 제가 그 건강한 분쟁 조정 내에서도 보면 이제 I63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지급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건강한 분쟁 조정 신청을 했던 건 있었어요. 근데 그 분쟁 조정 결정 내에서는 그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안 줘도 된다라고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, 그런데 실제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, 그거를 실제 그냥 I63이 아니라 이제 따져보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G코드나 R코드로 된 게 오히려 그게 또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I63 청구를 했는데 다른 코드를 바꿨다고 해서 그게 항상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, 그런데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험사에서는 일단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안 주려고 하는 좀
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지적하려고 이경수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만약에 이제 I63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등을 통해서 다른 걸로 바꿨다고 하면 한번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하나의 방법이고 실제로 청구했을 때 이제 의료자문 시행하자고 하면 가기 전에 어떤 상담을 통해서 왜냐면 자문을 받게 되면 어쨌든 결론이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은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걸 이제 뒤바꿔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자문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뭐 지점장님이나 다른 손사부를 통해서 한번 이제 검토하고 협조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I63 진단,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뭐 의료자문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 그냥 혼자 그 소비자 개인이 좀 대응하기는 조금 힘드시니까 주변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미리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. 이렇게 상담을 먼저 받아본 것도 이제 의료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 사실 보험을 가입을 하는 목적은 내가 감당하기 무거운 위험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것듯이 사실은 금액이 좀 커지다 보면 보험사들이 이렇게 쉽게 잘 안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또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가만히 묵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 최대한 소비자들은 또 받아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어요? 아무튼 뇌경색이 사실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주위 어르신들이 많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진단을 많이 받는 경우가 겨울에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담보가 가입돼 있으면 청구 한번 해보시고 청구하면서 보험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협조를 얻는데 자문을 가자고 하면은 그 전에 주변을 통해서 상담 한번 하고 협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뇌경색 관련해서 이경수 저랑 말씀 나눴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